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앤원TV입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요즘에 그 새만금 개발과 함께 핫한 지역으로 떠오르는 부안에 대한 어떤 비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시리즈물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새만금 트라이포트 시대 개막과 부안의 비전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소재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트라이포트 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지금 새만금은 계속해서 SOC 분야에 있어서 개발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물류 부분이라든지 교통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획기적으로 개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새만금은 공항과 그리고 이제 항만 그리고 이제 철도 이 세 가지의 어떤 물류 체계가 이제 구축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새만금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지자체, 군산과 김제 그리고 부안에 이르러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게 되면 어떤 교통체계라든지 물류체계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많은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인구가 유입이 될 것이고, 인구가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건축물들이 들어와야 되는 여건이 조성이 된다. 그럼 결국에는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짓거나 뭐 상가를 지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토지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토지에 대한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되면 당연히 땅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안은 앞으로 트라이포트 시대에 있어서 엄청난 비전을 갖게 될 것이고, 엄청난 개발에 대한 어떤 방향성까지도 여러분들한테 제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새만금과 수도권 전철이 연결됩니다. 현재 이제 일산 대곡역과 홍성을 연결하는 그 복선 서해선 전철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이제 좌측에 보게 되면 이제는 이제 빨간 선이 있습니다. 이제 빨간 선이 이제 서해선 이제 복선 전철과 수도권 전철과 연결이 되어서 홍성까지 연결이 된 어떤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에 보게 되면 이제 사진 지도가 있게 되는데요. 홍성에서 이어서 마지막 대하까지 이제 복선 전철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장항선 전철화 사업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신성에서 대하까지 총 118.6km 정도 되는 이 구간을 복선 전철화 사업을 통해서 전철이 뚫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대하에서부터 이제 연결돼서 이제는 새만금항까지 연결되는 단선철도가 연결되는데 물류와 여객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철도가 구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홍성에서 연결되는 장항선이 복선 전철화가 되고 동궁산의 대하역에 접속되면 대하역에서 군산, 새만금 신공항을 거쳐 새만금 신항만까지 전철로 연결되는 것이죠. 즉 수도권과 새만금이 전철로 연결되는 교통에 대한 혁신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새만금에서 전철을 타고 환승을 통해 서울의 도심지인 종로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연결성이 탁월한 전철이라는 교통수단을 새만금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생활, 문화, 경제, 산업에 끼치는 영향은 아주 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철을 이용해서 익산에서 KTX로 환승할 수 있게 되고 KTX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함도 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해선 복선 전철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하에서 그 다음에 새만금 항까지 연결되는 단선철도를 이용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철도를 통해서 이제 많은 물류 체계가 형성이 될 것이고 많은 여객선, 그러니까 사람들을 운송할 수 있는 수단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새만금과 연계돼서 현재 KTX 이제 노선이 좀 더 활성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이 새만금하고 연계돼가 있는 그 KTX 정차역을 보게 되면 익산역이 있고 그 다음에 정읍역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익산역에서 이 새만금으로 연결되는 이제 철도하고 연계가 된다라고 하면 더욱더 빨리 새만금으로 진출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정읍역에서도 마찬가지로 호남선을 이용을 해서 새만금까지 진출입하는 전철까지 생긴다라고 하면 더욱더 새만금을 개발시키는 데 있어서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 트라이포트 시대의 첫 번째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철도라고 하면 두 번째는 바로 이제 항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새만금 신항만 2030년도까지 약 2조 6,186억 원을 이제 투자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환항해권 물류교육 및 관광 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새만금 신항만 개발은 2030년까지 1, 2단계로 나누어서 추진되며 총 2조 6,186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새만금항은 수심이 비교적 상당히 깊은데요. 이 부산항에 버금가는 양항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선박이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한다라고 하면 5만 톤급 이상의 대형 선박 접안 선석으로 공사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신항만은 물류 및 산업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서해안의 가장 경쟁력이 뛰어난 항만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물류 수단인 철도가 이러한 새만금 신항만과 접속된다라고 하면 대하역에서 수도권, 영남권과 직접 연결되어 물류와 산업 생태에 큰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렴한 용지와 항만과 철도, 공항 등은 산업용지로서 새만금은 기업인들에게 큰 매력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도와 그 다음에 이제 항만까지 들어서게 된다라고 하면은요, 상당한 이제 물류 체계를 구축하게 되고 많은 기업들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구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어떤 지역이 개발을 하려면은 기업들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것처럼 도로망, 철도망, 항만, 공항들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훨씬 더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항만이 있는 항만이 있는 평택항 주변을 통해서 오늘날의 평택을 만든 것처럼 신항만이 하나가 들어감으로 해서 그 주변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상당하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철도와 그리고 항만을 연결시켜 주게 되는 새만금 신항만 인이철도에 대한 이 사업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2026년도까지 1조 3천억 원을 들이게 된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새만금항 인이철도 사업 타당성 용역 최종 보고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편익 비율, 즉 비용 대비 편익 분석 결과 경제성이 있다라는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용역 결과 인이철도는 새만금 신항에서 대하역까지 한 47.6km 정도 되는 단선 철도로 화물과 여객을 병용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새만금 신항에서 옥구 신호소 구간 29.5km는 신설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옥구 신호소에서 대하역까지는 18.1km 구간인데요. 이 구간은 군장 산단선을 활용하게 되어 이에 따른 총 사업비는 1조 3천여억 원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새만금은 6회 공 모든 길이 열리는 곳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자, 부안은 대규모 관광인구 유치를 통해 새만금 개발의 최고 수혜지로 기대가 되는데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확정된다라고 하면 확정이 되었고, 새만금은 공항, 철도, 항만이 집약된 트라이포트 체계가 구축되기 때문에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부안은 관광 레저 용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하늘길, 바닷길, 그리고 철길이 열림으로써 폭발적인 관광 인구 유입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새만금 교통망 확충에 따라 최고의 수혜지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더욱이 부안은 2023년도 세계 잼버리 대회를 유치하게 되었는데요.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중심지,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가 될 새만금은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할 것이며, 이중 새만금의 남부 지역인 부안은 관광 레저 거점으로 개발되어 천혜의 자연과 글로벌 도시와 국제적인 관광 레저 시설이 어우러져 쾌적한 환경의 이상적인 지역으로의 발전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안 지역에서 개최되는 2023년도 새만금 잼버리 대회는 168개국 5만여 명의 세계 스카우트 대원과 지도자가 참석하는 역사상 최대의 국제 행사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런 대회가 개최가 되면은 국가적으로는 6조 7천억 원,
전라북도에서는 3조 7천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1054명의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사실 새만금 개발에 선행되는 수혜 지역이 부안이 되는 셈이며 남은 대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새만금의 내부 개발 촉진과 더불어 부안 지역의 개발 활성화와 인구 유입 등의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부안은 새만금의 미래입니다. 여러분들 부안에 대해서 한번 공부도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 부안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만금 미래 역시나 부안입니다. 여러분들 관심의 대상,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끌어갈 수 있는 관광의 최적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